실어증처럼 운동만 갔다 엄마랑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게 처음이기도 하고 뭔가 말을 한다고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집에 와서 제가 힘든 내색을 하면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그래서 완전 괜찮은 척하고 딱 방문 닫으면 그때부터 죽겠는 거예요. 거의 막 사경 1회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방에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어지럽고 막 팽팽 돌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서 공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오래 참았대요. 그 증상이 이렇게까지 돼서 온 사람은 되게 드물다고. 뭔가 이 퇴보하는 느낌이 드는 걸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렀을 때 눈을 못 감겠어요. 뭔가 오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하루 정도는 그냥 온전히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퇴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쉬다 보면은 너무 쉬는데? 너무 늘어지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인데 하루? 네, 그럼 또 이제 골프백 메고 나가서 연습장 가서 몇 개라도 몇백 개라도 치고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신수지 고객님, 당신의 고민은 뭡니까? 네, 제 고민은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제가 너무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몸이 아직도 내가 태릉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데 그거를 안 하면 못 견디는?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스포츠 기사란에 늘 수지양 기사가 있어요. 보면 왜냐면 은퇴한 지도 지금 꽤 됐죠. 네, 11년 전. 예, 근데도 네. 볼링 관련된 기사라든지, 골프 관련된 요즘에 기사라든지, 골프 시작하셨죠? 그럼 한 번도 안 쉰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네네네. 은퇴하자마자 제가 PT 자격증 따고요. 원래 웨이트를 좀 좋아해서. PT 자격증을 땄어요? 네네네. 그래서 웨이트 자격증 따고 그러고 나서 볼링을 만나서 프로를 따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볼링도 그렇게 갈 생각이 아니었고 그냥 친구 따라 볼링장에 갔는데 제가 막 50점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저랑 편을 안 하려고 가위바위보에서 마지막에 마지못해 데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니까 나 운동 선출인데 너무 화가 나네 이래가지고 매일매일 볼링장 오픈할 때 들어서 마감할 때까지 볼링을 쳤어요. 하루에 30게임씩. 네. 매일 치다 보니까 에버리지가 50에서 180까지 올랐는데 얼마 만에요? 200이 한 달 만에요. 한 달 만에? 네, 30일 동안 매일 쳐서 올랐는데 근데 뭔가 이제 제가 200대를 못 치는 게 전문적인 가르침이 없어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강 그 코치님을 찾아가서 저 너무 이거 제대로 하고 싶다 했더니 그럼 운동도 목표가 있어야 좋으니까 10개월 뒤 프로 테스트까지 포기 않고 해라. 그럼 제자로 받아줄게. 그래서 얼떨결에 그럼 저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10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나가게 된 거였죠.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여기가 굳은 살이 너무 두꺼워져서 찢어진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테스트를 보는데 막 내내 거기 피가 막 나고. 그럼 어떡해요? 볼을 뺄 때마다 이게 벌어지니까 너무 아파 타이밍도 안 나오고 그래서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엄마한테 부탁해서 순간 접착제를 문방구에서 순간 접착제요? 네, 찾아달라고.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손에 부어가지고 진짜 한 30초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비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막 열심히 쳐가지고 겨우 붙었었어요. 프로를 따게 됐었죠. 그 무슨 첩보 영화 같은데 보면 전문 스파이들이 거의 넘어가기 위해서 때막 그렇지, 막 스태플러로 막 찍고 막. 아니에요? 속상하잖아요. 빨리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테스트가? 네네, 한 번 있어요. 네, 근데 하루도 안 빼고 거의 30게임씩 매일 근데 찍던지라. 그 해 무조건 따야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지금 프로 그 볼링 선수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시고. 네네네. 뭐 레슨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안 나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로 경제적인 이익을 지금 얻고 있는 건 없네요. 네. 순간 접착제 값만 나갔네? 네. 네, 그 게임비랑 수많은 그러니까 게임비. 땄다. 내가 이렇게 성취. 땄다. 네, 그리고 네, 네.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인정받았다. 네. 그거구나. 네, 굉장히. 네. 오. 그럼 지금 또 뭐 하고 계세요? 지금은 골프랑 야구. 그렇죠. 네, 두 개 같이 여자 야구. 네, 병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격증 있어요? 아니요. 골프는 2년 전에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정말 뒷땅만 치고 온 거예요. 공은 가만히 있는데 잔디가 이만큼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창피한데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극받고 매일 연습장을 가서 운동 선출로서 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놈의 운동 선출이 뭔데? 아니, 미등제도 선출되잖아. 미등제도 선출인데 모르겠어요. 왜 본드까지 붙여가냐고. 그럼 2년 만에 지금 몇 정도 치세요? 몇 타 정도? 지금 싱글
정도까지는 들어왔어요. 네, 싱글 플레이였는데 근데 아직 막 그렇게 막 프로급으로 치는 건 아니고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어서 겨울에도 전지훈련 가고 싶어가지고 전지훈련이요? 전지훈련이 자발적 전지훈련인 네, 거죠? 자발적으로 한번 가보려고 지금.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끝났잖아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해가지고 대단하시다. 하루 운동량이 어떻게 돼요? 한 하루에 5시간 이상은 어.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뭐 헬스나 트레이닝은 하체랑 뭐 이제 스트레치 같은 거 좀 해주고 하면 1시간? 하체 뭐 하세요? 하체 스쿼트 100개씩 하고 100개? 네. 그리고 이제 덩크킥 같은 거 좀 하고 뭐야? 덩크킥 그게 뭐예요? 힙업 운동 기마 자세에서 이렇게 약간 뒷다리 이렇게 차는 거 있잖아요. 약간 뒷다리 이렇게 차는 거 있잖아요. 오, 많이 더 올라간다. 그거를 너무 올라갔어. 머리 발이 보였는데? 너무 네, 올라갔어. 그거를 좀 집에서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야. 네. 아니 진짜 막 내가 너무 막 컨디션 막 열이 39.6도 막 막 근데 그러면요 오히려 가서 유산소를 하면은 열이 내려요. 누가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야 자자. 열이 내린대. 이게요 오히려 아플 때 딱 나가가지고 막 땀을 흘리면은 그 순간 열도 내리고 약간 컨디션도 돌아오고. 근데 만약 의사가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예. 꼭 이게 열 내릴 때까지. 부상이 좀 있어. 맞아, 그런 날 있었을 것 같은데. 부상은 항상 있죠. 그럴 때는 운동 못 하죠? 하죠. 아니, 부상이 있는지? 저희 깁스하고 해요. 그러니까 기부스라면요 체중만 안 실렸지 플로우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윗몸 일으키기 1000개 할 걸 2000개를 하고. 기부스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체중이 안 그러면 약간 좀 쏠리니까. 기부스가 민망하지 않나? 그러니까. 기부스는 나 좀 아파. 나 좀 아프다 뜻인데.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 왜 그렇게 하실지가 뭐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운동은 정말 내 몸뚱아리 하나로 열심히 했을 때 그만큼의 결과가 와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약간 만족하면서 다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희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무에서 유를 쟁취해 갈 때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선생님, 이 정도면 운동 중독 아닌가요? 상이지 상. 최상이지. 근데 뭐 수지 씨는 아닌데요? 이러실지 모르겠지만요. 운동 중독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운동 중독은요. 내 몸에서 오는 무리예요라는 신호를 본인은 못 알아차려요. 운동 중독 상태가 되면. 운동을 안 하면 괴로워.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건데 안 하면 괴로운데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이 몸에서 아 이제 조금 쉬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거든. 심장이 빨리 뛴다든가 아니면 찢어졌어 아프거든. 근데 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못 알아차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몸에 해가 되지. 해가 되죠. 몸 건강하려고 했던 운동이 그렇지. 해가 되는구나 이거로. 근데 봐봐 지금 안 받아들이는 얼굴이야. 지금 얼굴 표정이 사인이 안 받아들여. 왔던데 저희. 사인이 안 왔다고? 네, 아직 안 이게 찢어지고 뭐 다 됐잖아요. 다 물던데요. 거봐 이 지금 네. 요 상태가 우리 업계에서 메롱메롱하는 상태야. 메롱메롱이 뭐냐면 아닌데요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아직 어떻게 해야 수시를 이게 또 알아들으실 수 있게 설득할까 이게 굉장히 좀 저의 난제입니다. 운동을 하면 어떤 기분이세요? 운동을 하면요 오히려 몸이 막 에너지가 돌면서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래야지만 딱 누웠을 때 뿌듯하게 잠이 딱 오는데 에너지를 안 쏟아붓고 누우면 잠이 안 와요. 그 잠이 안 오는 게 너무 괴로워요. 생각도 많이 들고 뭐 이거 뭐 골프 감 떨어져서 이거 한 번 더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약간 불안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좀 공감을 해줘봐요. 이은지 씨가 빨리 해줘요. 이은지 씨가 빨리 해줘요. 맞은편 앉아서 되게 불편하네. 빨리 해줘. 이쪽은 안 나올 것 같아. 어떻게 그런 거 올라갔는데. 아니 오빠가 옆에서 이렇게 헤매시는 거 처음 봤어요 지금. 운동을 적당히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 그런데 중독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요. 이게 운동 중독이 됐든 마약 중독이 됐든 도박 중독이 됐든 게임 중독이 됐든 이런 중독자가 붙는 거는 특성이 뭐냐면요. 과도한 몰입을 할 때 우리 대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이 쫙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이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나와줘요. 그러니까 이게 확 어떻게 하다 다치죠. 그럼 너무 아프잖아요. 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쫙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덜 아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 몸을 그래도 균형 있게 방어하기 위한 우리 몸 안에 있는 균형 상태인데 도파민이 쫙 올라갔다가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쫙 나와서 황홀감이 생겨요. 그래서 운동을 막 하고 나서 쾌감이 운동하고 나면 쾌감이 쫙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몸은 언제나 항상성이라는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 쾌락과 황홀감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뚝 이렇게 하는 거지. 중독이 되죠. 그렇지, 중독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적당할 때가 모든 게 좋은 건데 수지 씨가 운동에 과몰입이 있다고 좀 저는 약간 걱정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네. 운동 중독을 자가 체크를 하는 걸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와. 네, 5가지 중에서 네. 3가지 이상 해당되면 위험해. 자, 잘 들어보세요. 네. 1. 일주일에 3회 2시간 이상 운동한다. 2. 하루 스케줄을 운동 중심으로 짠다. 3. 정해놓은 운동을 다 못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죄책감이 들어. 4.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푼다. 5. 운동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다. 네. 근데 죄책감이 들 정도예요? 네. 퇴보하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한다. 네, 딱 정해놓은 그날의 미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막 안 됐는데 끝나고 가면 너무 찜찜하잖아요. 아, 이거 안 됐는데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특히 이 체조가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금방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매일매일의 목표가 좀 나름 있는 것 같아요. 몇 년이나 하셨죠? 리듬 체조를? 11년 선수 생활. 11년. 네, 했습니다. 네. 몇 살에 시작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말에 시작했어요. 11살. 네. 1살, 12살. 네. 22살 때까지. 아, 네. 참 어떨 때 막 뛰어놀고 늘어져 있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이런 나이였을 텐데 그 혹독한 훈련과 그 철저한 식이 조절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엄청 힘들죠. 그게 이제 훈련 양도 많은데 먹을 게 너무 적다 보니까 힘도 안 나고 또 성격도 되게 예민해져요.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면 사람이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매일 그만두고 싶었죠. 네,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진짜 나 이제 이거 못하겠다. 왜냐면은 너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종목 자체가. 맞아. 너무 배고프고 열악하고 막 겨울엔 또 막 영하예요. 체육관 난방이 안 돼가지고. 타이즈 하나 입고 하다 보면 또 점프 잘못하면 막 발등 또 금 가고. 너무 힘들었는데 또 지나면 또 하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증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체조는. 아, 이 말씀에 지금 어린 수지가 보이네요. 하고는 싶고 네. 꿈도 있지만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철저하게 조절해야 되는 그 삶이 마음이 많이 어려웠겠습니다. 그렇게 꾹 참고 해야만 했던 네. 마음속에 결정적인 이유 같은 것들. 네, 있었죠.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꿈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올림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올림픽을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올림픽이 그렇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무대이기도 하고 최종의 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거 거기까지 가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되게 간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위해서 희생하는 가족이 진짜 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맞추고 또 그런 전지훈련비나 이런 것들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요.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진짜 3천만 원 가량 드는데 이제 개인이 감당하기. 네, 부모님께서 어렵겠네요. 다 하셔야 되고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부모님께서? 그래서 이제 저 때문에 집도 파셨고 네, 그리고 이제 아빠가 투잡 뛰시다가 잠을 잘 못 주면서 막 쓰러지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아, 내가 이거 올림픽 못 갈 거면 맞아. 그냥 여기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아이고. 네, 이거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가면 나는 진짜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약한 마음이
기운이 거의 없어졌던 것 같아요. 네. 힘든 일이 있으면 동물형이거든요. 무조건 제가 혼자 들어가서 다 회복이 돼야지만 밖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의지해봤자 뭐 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힘든 소리를 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안 좋은 기운을 받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그런 게 싫어서 힘든 일이 있었으면 다 지나고 내가 완전 회복했을 때 그때 그랬다?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이게요, 굉장히 독립적이잖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하고 힘들어도 내가 탁 처리하고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고 뭐 내가 어차피 처리할 거 뭐 누가 내 고통을 대신 해주나요? 뭐 제가 알아서 해야죠. 이렇게 굉장히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걸 허구의 독립이라고 해요. 허구의 독립? 독립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당연한 본능적 욕구가 있어요. 힘들 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고 나를 좀 위로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고 또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해주고 이게 인간이라면 너무나 본능적으로 반드시 채우고 가야 되는 욕구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잘 안 채워지면 굉장히 겉으로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어떤 분이신지도 좀 궁금해요. 네. 너무 희생적이시고, 근데 또 그 반면에 엄청 엄격하신 분이기도 해요. 네, 규율에서 벗어나는 건 용납을 안 하시고, 그때 이렇게 안아주면은 제가 나뒹굴어지겠구나를 알고 오히려 되게 모질게 해서 저를 이렇게 혼자 이겨내게끔 만들어주셨던 건데, 엄마는 아셨을 거예요. 제가 아 그래 한국 들어와 라고 했으면 저는 그냥 평생 올림픽 근처도 못 갔을 거거든요. 근데 너 힘들면 그래 포기하고 들어와가 위로가 아니라 공감이 아니라 정말 어린 나이에 네가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겠구나. 그거는 어른도 겪어내기가 어렵지. 너무 마음이 많이 힘들겠구나. 정말 마음이 고생이 많다. 이게 공감과 위로인 거지. 너가 힘들면 그만하고 들어와. 이거는 결정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 이걸 일단 먼저 구별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의 입장은 100번, 200번 이해해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마음을 들어주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공감을 통해서 훨씬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잘못하신 게 아니라 어머니의 방식은 우리가 이제까지 굉장히 오랜 동안 해왔던 방식들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지 씨가 공감을 제대로 받는 것에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와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받고 컸더라면 수지 씨가 조금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약간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들었어요. 네. 저도 말하는 게 그래서 좀 서툴러졌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렇게 암만 훈련이 힘든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정신적인 힘듦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따돌림이 진짜 힘들고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가 한번 러시아로 온 적이 있었어요. 네, 저를 보러 왔었는데 제가 마치 좀 실어증처럼 운동만 갔다 엄마랑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운동 가서도 따돌림이 있었고 뭔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오늘 어땠어? 그럼 말을 안 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달이 흘렀어요. 그렇게 쭉 엄마랑 말도 안 하고 엄마는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랑프리 무슨 대회 처음으로 뭐 상금이라는 걸 한번 받아봤었어요. 파이널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엄마 좋아하는 브로치를 이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그냥 그걸 가지고 둘이 아무 말 없이 3시간 동안 울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좀 서툴었던 것 같아요. 울다 약간 이런 게 너무 힘든 게 처음이기도 하고 뭔가 말을 한다고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말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집에 와서 제가 힘든 내색을 하면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그래서 완전 괜찮은 척하고 딱 방문 닫으면 그때부터 죽겠는 거예요. 거의 막 사경 1회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방에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어지럽고 막 팽팽 돌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서 그게 밖에서도 오는 거예요. 막 밀폐된데 막 이런 데서도 막 정신과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막 그 500몇십 문항 되는 거 막 풀고 문진표 이렇게 같은 거. 해가지고 갔더니 공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오래 참았대요. 그 증상이 이렇게까지 돼서 온 사람은 되게 드물다고. 무슨 그 참는 거의 수치가 거의 끝에 찍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처방이 독립된 공간을 갖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립을 1년 반 전에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잘하셨네. 네, 네. 부모님하고는 이런 얘기들 제대로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되셨어요?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 얘기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네, 지금은 완전 회복했으니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 이제 부모님이 아시겠네요. 네네네네. 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도 제 딸이 있으니까 나 진짜 딸이 똑같은 이런- 생각했어. 딸이 이런 상황인 걸 내가 그 방송을 보고 알았다 그러면 아빠로서 나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나 지금 막 전 내가 왜 눈물 날라 그러지? 네.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그냥 감당해야 될 몫이 있거든요. 근데 그 네.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게 혼자 꿋꿋이 버티라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과 몫이 있고 또 자식은 자식으로서 역할과 몫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몫으로 엄마가 힘들어할까 봐 수지 씨가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조금 더 힘들게 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사람마다 어려움과 아픔을 받아들여서 해결하는 방식이 좀 다 다르죠. 표현 방식도 다르고요. 근데 수지 씨 또한 본인이 힘들 때 그것에 대한 표현을 안 해버리는 걸로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아무한테나 동네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럴 네. 필요는 없지만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은 굉장히 그렇죠 서운하죠. 네.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수지 씨한테 있어서 올림픽에 나가고 체조 선수로서 성공을 하는 거는 네. 개인적인 성취, 행복, 개인의 꿈이자 가족의 성공, 성취, 꿈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체조가 좋기도 하지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어머니가 너무 고맙고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밉기도 했을까. 어린 마음에 지금이야 다 커서 그렇지만 좀 그런 마음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고마우면서도 그렇죠. 막 미웠다가도 막 이런 모든 감정이 막 오고 갔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애증의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지 씨한테 했던 이제 그런 말이나 행동들을 조금 바꿔서 번역을 해보자면 어머니는 딸이 걱정이 되거나 딸이 힘들어할 때 그럼 이제 어머니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속상도 하고 어머니도 다양한 마음이 있잖아요. 네네네. 수지 씨한테만큼은 다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럴 거면 그만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럴 거면 그만해는 어떨 때는 어머니가 속상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고 어떨 때는 수지 씨가 불안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고 딸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울 때도 그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 표현을 세부적으로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다양하게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고. 얼마나 어린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러면 체조를 하는 상황이 불안하고 두렵죠. 근데 이 불안하고 두려움은 해나갈 수가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누르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딱
정해져 있는 틀 안으로 들어갈 때 덜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 틀이라는 거는 네. 개수, 횟수, 점수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눈에 극명하게 보이잖아요. 네. 이런 횟수로 네. 그것을 채우지 않을 때는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막 정말 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그 100번을 채워야지만 마음의 안정감이 오니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수료증을 따느냐 아니냐로 본인의 이제 삶의 목표를 자꾸 잡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운동 중독이라고도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운동을 해야 되는 횟수를 채우거나 시간을 채우는 것도 약간 강박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 딱 채우지 않으면 이제 책도 키높이로 갖다 딱 채우지 않으면 네 굉장히 그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누워도 기어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일어나서 끼우고 네. 눕는 게 낫듯이 운동도 몸이 부서져라 해도 결국은 채우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일종의 약간 강박. 네.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대자로 좀 누워서 쉬신 적 있으세요? 잠을 잘 때는 아니, 잘 때. 깨어있을 때. 네. 있을 때.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기는 좀. 네. 그럴 때 커튼이라도 뜯어서 빠시죠. 네네네. 빨래도 해야 되고. 우리 수지 씨는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라서요. 너무를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너무를 빼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숙제처럼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래. 숙제를 들이지 않으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비생산적인 시간이 아니고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야 그 다음에 정말 수지 씨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있어요. 그 여력이 생겨야 되는데. 아, 네. 맞아. 네, 우리 수지 씨는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전지훈련을 가고 또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산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독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마음의 끈은 가족에게 꽉 얽혀서 맞아. 그 부담과 또 부담을 안 주려고 해야 될 말도 못하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독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독립은 마음의 독립과 신체적 독립과 공간의 독립과 경제적 독립과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고민할 거는 부모님에게로 수지 씨는 수지 씨만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진짜 독립입니다. 이걸 아마 프로그램을 보실 많은 이 시대에 독립한 아들, 딸들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좀 시간을 가져보는 거 해보고 싶어요. 제가 못 해봐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처음엔 좀 길지 않더라도 늘려가면서 하면 저도 뭔가 창의적인 것도 생각나고 그럼요. 또 나아갈 수 있는 리커버리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네.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네. 빨리 해보고 싶어요. 우리 수지 씨만을 위한 우리 금쪽 상담소의 마지막 선물이 있거든요. 네. 선물 있죠. 자, 짜잔! 우와! 대박! 수지 씨는 자유예요. 와 대박.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유입니다. 네.